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안도 깊은 산자락, 바람 불면 솔잎이 쓸리고 눈 오면 마을길이 뚝 끊기던 골짜기에 장쇠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글자라곤 제 이름 석자도 버거워서 장터에서 품삯 계산할 때면 늘 남의 손가락을 빌려야 했지요. 키는 곰배팔처럼 오람했으나 얼굴은 흙먼지에 절어 늘 시커멓고 옷은 해지다 못해 바람만 불어도 살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장쇠가 사나운 인상으로 사람을 윽박지르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미가 순해 남이 다투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고 남이 웃으면 같이 웃는 그런 촌놈이었지요. 장쇠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패고 그걸 짊어지고 장에 나가 술값과 밥값을 벌었습니다. 산짐승 발자국에 겁을 먹을 새도 없이 도끼질을 하고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도 헝겊으로 칭칭 감고 또 패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팔자였지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지요. 나도 언젠간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남들처럼 장사도 해보고 안악내 하나 맞아 밥상 받아보는 게 소원이요. 허나 사람 노릇이란 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쇠가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사려 하면 어이구 장쇠야, 너야 뭘 아냐 하며 값을 더 부르고 술 한 사발 걸치면 힘만 세면 다냐 하고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장쇠는 그때마다 씩 웃고 말았지요. 속으로는 쓰렸으나 입으로는 내색을 못하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원은 늘 소원으로만 남아 밤마다 초가 지붕 틈으로 별빛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는 어찌 이리 박복하냐. 그러던 어느 날 장터 주막에서 막걸리 잔이 몇 순배 도는 사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쇠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남쪽 고을에 귀신 붙은 집이 있다더라. 하룻밤만 버티면 재물이 열린다나 뭐라나. 대신 겁먹거나 욕심 부리면 그 자리에서 혼이 난다지. 장쇠는 술 기운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탁 무릎을 쳤습니다. 귀신이든 도깨비든 나무 패는 이 팔뚝으로 못 버틸 게 뭐가 있겠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그놈의 허세로 객사할 팔자다. 거기 갔다가 정신줄 놓으면 산짐승 밥 될 게다. 허나 장쇠는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내 팔자 뒤집을 기회 아니겠나. 뗄나무 짊어지고도 못 넘던 고개를 욕심 하나로 넘을 수 있다면 그게 사람 사는 맛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쇠는 헌 도포 하나 걸치고 소문난 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넘어 물길을 건너는데 달빛이 이상하리만치 맑아 발밑 돌멩이까지 번들번들 낀났지요. 달이 저리 밝으면 변괴가 난다 하던 노인들 말이 떠올랐으나 장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괴가 나든 말든 내 인생도 변괴 좀 나야 산다. 하고는 말입니다. 폐가에 다다르니 기와는 내려앉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문고리는 녹이 슬어 손에 묻었지요. 장쇠가 문을 밀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싸한 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지요. 방 안쪽에서 등잔불 하나가 저절로 켜지듯 빛을 토했고 그 빛 속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장쇠는 한순간 눈을 비볐습니다. 그 여인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얼굴은 고왔으나 눈빛엔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으나 맑아서 더 서늘했지요.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이 아니나 살아나간 이는 드물었습니다. 장쇠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뒤돌아 도망치진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귀신이요? 묻자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젓더니 마치 오래된 문짝이 삐걱대듯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었지요. 지금은 이 집에 묶인 몸입니다. 장쇠는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평생 가장 무서워하던 건 귀신이 아니라 나 같은 촌놈은 원래 이런 팔자라는 체념이었는데 오늘은 그 체념을 깨러 온 밤이었지요. 장쇠는 문득 자기 꼴이 우스워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귀신집 문턱에서 사람 노릇을 찾고 있구나. 그 웃음이야말로 장쇠가 가진 유일한 배짱이었지요. 그는 등잔불에 두 눈을 맞추고 마치 술상머리에서 친구를 만난 듯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 섹시하니 아씨.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잉. 여인이 앉은 자리 옆엔 빈 술동이가 하나 있었는데 먼지 쌓인 모양새가 꼭 오래된 마음 같았습니다. 장쇠는 괜히 그걸 보고 여기도 사람 사는 데였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문득 장쇠는 주막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룻밤만 버티면 큰 재물. 재물이라 하지만 정작 장쇠가 바란 건 은전이 아니라 은전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 믿었던 사람 대접이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버티는 건 귀신이 아니라 내 초라함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등줄기 서늘함이 조금 가셨습니다. 여인은 장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세간살이 값을 매기듯 말했습니다. 겁을 내면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이 그대를 물어뜯지요. 그럼 어찌해야 살 수 있소? 날이 새도록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거짓말 섞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장쇠는 속으로 귀신이랑 이야기를 하라니 이거 장터 말장난보다 더 어렵겠네 싶었지만 입으로는 좋소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얌전히 앉았지요. 힘이 남아돌아도 여기선 그 힘이 쓸모가 없다는 걸 장쇠도 알았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길었습니다. 밖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툭툭 부러지고 어디선가 짐승 울음이 웅 하고 지나갔지요. 장쇠가 괜히 기침을 하자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바라며 여기 왔습니까? 장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비집고 솔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돈이요. 돈 좀 생겨서 나도 사람 구실 좀 하고 싶어 여기 왔소. 여인은 웃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사람들은 돈을 바라면서도 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사람 구실이란 무엇입니까? 장쇠는 멍해졌습니다. 사람 구실이 뭔지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쇠는 제 삶을 있는 그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패다 손이 갈라진 이야기, 그 피 묻은 손으로도 장터에서 한 푼 더 받으려 거짓말 못하겠던 이야기, 술김에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도 에이 내 팔자의 싸움이 웬 말이냐 하고 물러서던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 없이 떠돌다 보리밥 한 숟갈 얻어먹고 울던 이야기까지. 말이 입에서 나오니 장쇠 가슴도 같이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그때는 무섭지 않았습니까? 분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기도 했지요. 장쇠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섭고 분했지요. 근데 그거 다 꼭 삼키고 살다 보니 이젠 삼키는 게 습관이 되었소. 그 말에 여인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한숨 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여인은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여자와 인연을 맺어본 적이 있습니까? 장쇠는 얼굴이 붉어져 아이고 그런 소리는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밤의 시험은 몸이 아니라 입과 마음입니다. 장쇠는 괜히 부끄러워 목을 축이며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 내 밥상 차려주고 내 헛기침도 받아주는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소.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방 안의 서늘함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풍지가 제멋대로 흔들리며 누군가 밖에서 속삭이는 듯 했지요. 은전 팔아 가져라. 장쇠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여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 소리를 따라가면 그대는 여기서 끝입니다. 장쇠는 눈을 질끈 감고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이 은전 소리에 끌려다니면 그게 사람 구실이요? 나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소. 그 말에 여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여인은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욕심을 인정하되 욕심에게 끌려가진 않는군요. 닭이 울자 그녀의 모습은 서서히 옅어졌고 사라지기 전 장쇠의 손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집 뒤 장독 밑을 파보세요. 단 그 재물이 그대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세요. 장쇠는 보자기를 꼭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마지막에 남긴 향내 같은 기운이 방 안에 남아 폐가가 아니라 누군가 살던 집처럼 느껴졌지요. 사람이었지요 하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귀신이라 해도 억울한 마음을 품은 사람의 그림자였을 테니 장쇠는 문턱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사람 노릇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당신 이름도 한번 불러보리다. 새벽이 오기 전 여인은 제 이야기도 아주 조금 흘렸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려 했고 결국 누구의 말에 눌려 목숨을 잃었지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쇠도 캐묻지 않았지요. 촌놈이지만 그 정도 눈치는 있었습니다. 세상엔 캐물으면 더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대신 장쇠는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씨, 내가 글은 모르나 억울한 건 딱 알아보오. 억울한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오거든. 그 말에 여인은 아주 잠깐 사람처럼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이 툭 소리를 내며 조금 밝아졌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 장쇠가 집 뒤 장독 밑을 파보니 흙 속에서 딸깍하고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레 파내니 오래된 은전 꾸러미와 문서 한 장이 나왔지요. 은전은 세월의 검게 변했으나 묵직했고 문서에는 땅과 집의 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나무꾼 노릇하며 땀으로만 벌던 돈이 손을 뻗자마자 한꺼번에 쏟아진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쇠는 그 자리에서 은전을 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숫자를 세면 마음이 바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두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소. 그리고 은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곧장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듯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장쇠는 나무 대신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금 자루 몇 포대를 떼다가 팔고 다음엔 배를 조금씩 사다 장날마다 풀어놓았습니다. 장쇠는 말이 화려하지도 손이 잽싸지도 않았지만 딱 한 가지는 누구보다 정직했지요. 무게를 속이지 않았고 품질이 나쁘면 이건 별로요 하고 먼저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장쇠야,
내가 장사하면 남는 게 있냐? 장쇠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는 게 있지요. 밤에 잠이 오잖소. 그 말이 소문을 타고 번졌습니다. 장쇠한테 사면 속지 않는다. 장쇠는 돈을 벌어도 사람을 안 버린다. 장쇠의 좌판 앞은 점점 북적였고 한 번 온 손님은 꼭 다시 왔지요. 그러니 장쇠의 주머니는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허나 사람 입이란 게 뱀보다 길지 않습니까? 누군가 술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장쇠가 귀신 집에서 은전 파냈다더라. 귀신이 색시 노릇을 해줬다더라. 그 촌놈이 갑자기 돈 번 게 정상이겠냐? 소문은 날로 부풀어 장쇠가 요술을 부린다. 귀신과 몸을 섞었다느니 하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쇠가 장사를 잘하는 게 배 아파서 일부러 그의 좌판 앞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봐 장쇠, 내 은전 냄새가 썩구나. 귀신 냄새 아니냐? 내가 정직하다면 값 좀 깎아봐라. 못 깎으면 거짓말이지. 장쇠는 속이 부글부글했으나 그때마다 여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물이 그대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세요. 결국 장쇠는 흥정을 하되 억지를 쓰는 자에게는 웃으며 말했지요. 깎을 건 깎되 남의 마음까지 깎진 못하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문이 관아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지요. 아전 하나가 장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요사스런 집에서 재물을 얻었다 들었다. 문서가 있다지. 가져와 보아라. 장쇠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문서를 빼앗기면 여인이 남긴 마지막 흔적도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버티다간 숨긴 재물로 몰려 더 큰 화를 부를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은전이 아니라 말이 무서웠지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니 말입니다. 장쇠는 결심했습니다. 관하로 가되 있는 그대로 말하자. 다만 허세 섞지 말고 욕심 숨기지 말고. 다음 날 장쇠는 아전 앞에서 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던 집에서 한 사람의 뜻으로 제 손에 들어온 것이요.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신한테 뜻이 있어? 장쇠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뜻이 있든 없든 저는 그 덕에 사람 노릇을 배웠소. 그래서 관아에도 숨기지 않겠소. 그 말이 뜻밖에도 어른 하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을에 퇴직한 향리 노인이 장쇠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얻은 재물로 무엇을 할 셈이냐? 장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끝이요. 나처럼 글 몰라 속는 놈들, 술값 떼이고 울던 놈들, 그런 놈들이 덜 속게 해주고 싶소.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촌놈이 말은 기특하구나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이제 장쇠가 정말 그 말을 지킬 수 있는지 마을 사람들의 눈과 혀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장쇠의 장사판에 진짜로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드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장쇠에게 은전 한 잎을 보여주며 내 것도 이걸로 바꿔라, 귀신 돈은 흉하다 협박했고, 어떤 이는 밤마다 장쇠집 담장 밑을 기웃거리며 장독 밑에 뭐 더 묻은 거 없냐 속닥였습니다. 장쇠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귀신은 하룻밤에 끝나는데 사람 욕심은 매일 밤이구나. 그래서 장쇠는 문서와 은전 일부를 관아에 기록하게 하고 남은 돈은 장터 사람들과 함께 쓰는 데 썼습니다.
우물에 두레박을 새로 달고 장터길에 미끄러운 돌을 치우고 비 피할 처마도 하나 세웠지요. 그러자 장쇠가 숨긴다던 말이 장쇠가 나눈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노릇에가 장쇠는 마음먹은 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장사로 번 돈의 일부로는 장터 어귀에 작은 쉼터 같은 주막 자리를 마련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공짜 물이 어딨냐며 욕하는 이도 있었지만 장쇠는 태연히 웃었습니다. 공짜는 아니요. 내 마음값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더 수군거렸지요. 장쇠가 미쳤다. 돈 벌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만 그 수군거림도 시간이 지나니 힘을 잃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말은 결국 제 무게를 잃는 법이니까요. 그 무렵 장쇠에게도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에서 늘 배를 사가던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소문으로는 남편을 일찍 잃고도 입을 무겁게 지키며 살림을 꾸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장쇠는 그 여인을 처음엔 멀찍이서만 봤습니다. 과부라면 소문이 또 붙겠지 싶은 겁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장날 장쇠가 아전들에게 괜한 시비를 당하던 때 그 여인이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장쇠가 속임수를 썼다면 난 벌써 10번도 더 속았을 것이요. 저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인 사람이요. 그 한마디가 장쇠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평생 손만 믿고 살던 장쇠에게 누군가 손을 인정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장쇠는 그 뒤로 조심스레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밥값이라도 보태겠다며 보리쌀 한 되를 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비 오는 날 뗄나무를 몰래 쌓아두고 가기도 했지요. 여인은 그럴 때마다 문틈으로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남 눈치 보느라 손이 부지런하니 그게 더 수상하오. 장쇠는 얼굴이 벌개져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상은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야단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밤냄새 같은 인연을 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봄이 오자 조촐하나 정갈한 혼례를 올렸지요. 장쇠는 혼례날도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요. 내가 사람 노릇하려 애쓴 덕에 얻은 복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에도 장쇠는 해마다 그 폐가를 찾았습니다. 술 한 잔과 떡 한 접시를 놓고 빈 방을 향해 말을 건넸지요. 그날 밤 덕에 사람 노릇하며 삽니다. 색시도 얻고 밥상도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바람이 살짝 불어와 등잔불이 흔들렸고 마치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답니다. 어느 해는 바람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등잔불도 흔들리지 않고 마당의 풀잎도 잠잠했지요. 장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인의 한도, 인연도 이미 풀렸다는 것을. 그래서 장쇠는 마지막으로 2번 절하고 3번째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리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복을 남의 탓으로도 귀신 덕으로도 돌리지 않겠소. 내가 지키며 살겠소. 그날 이후 장쇠는 더 큰 부자가 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늘어도 허세를 키우지 않았고 남이 칭찬해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에 글 모르는 아이가 있으면 장부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속임수에 당한 늙은이가 있으면 함께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장쇠는 여전히 글은 서툴렀으나 사람 마음 읽는 법은 점점 능숙해졌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준 건 은전이 아니라 욕심을 다루는 법이었구나. 장쇠가 팔자를 뒤집은 게 아니라 혀와 허세를 뒤집어 놓았네.
이 또한 조선 땅 민초들 사이에 떠돌던 이야기라 합니다. 겁없는 촌놈 하나가 귀신과 하룻밤 이야기로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핑계 삼지 않고 제 손으로 사람 노릇을 지켜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 술상머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꼭 한마디씩 덧붙였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의 허세와 욕심이라더라. 아, 그리고 말입니다. 장터 주막에서 처음 장쇠를 비웃던 사내들. 그중 몇은 장쇠 가게 앞에서 나도 귀신집 어딨냐 묻다가 장쇠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귀신집은 모르겠고 먼저 내 집 안방부터 귀신을 쫓아내시오. 무슨 귀신이요? 내 입에 붙은 허풍 귀신 말이요. 그놈이 제일 끈질기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장쇠는 또 한 번 깨달았지요. 복이란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도는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장쇠의 새 아낙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서방님, 귀신님께 술 올리는 건 좋지만 오늘은 저한테도 한 잔 따라주셔야지요. 장쇠가 멋쩍게 웃으며 술을 따르니 아낙네가 슬쩍 그의 갈라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처럼 거칠어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지요. 장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 구실은 이런 거구나.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도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건. 그렇게 장쇠는 매년 겨울이 오면 장터 아이들에게 군밤 한 줌씩 쥐어주며 말하곤 했답니다. 돈은 손에서 빠져나가도 인연은 손에 남는다.